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서는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 이야기를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당들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병역 제도를 어떻게 바꾸자, 혹은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하자, 처우를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선거철에서는 많이 듣기 힘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 이제 개혁신당에서 최근에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이제 군대를 다녀오게끔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초기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은 그나마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개혁진당에서 이번에 최근에 발표했던 정책이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여성도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복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면, 이제 군대를 직접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제도를 조금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원한다면 직접 군대에 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민 인턴제라는 식의 이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취업하기 전에 의뢰 이 과정을 밟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이제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개월을 이제 일수로 하면 약 540일 정도가 될 거고요. 이게 31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2월이니까 29일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휴가도 포함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540일은 정확하게 540일을 근무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대략 이 언저리쯤 이제 근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540일을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약 4,300시간 정도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또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군대 내에서도 9 to 6에 맞춰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는 특수 상황을 가지다 보면 이제 이 근무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경계 근무를 나가면 새벽에 또 경계 근무를 나가고 밤에도 경계 근무를 나가요. 그래서 이 경계 근무라는 걸 하다 보면 또 이 시간이란 것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누군가는 휴가를 많이 받아서 이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일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쨌든 4,300시간 정도 육군 기준으로 이만큼의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혹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 인턴 이제 취업하기 전에 인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자리들을 이제 이분들에게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단순 반복 업무만 하고 있는 곳들에서 투입돼서 이분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사회생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최저임금 2만 원을 주장했잖아요. 최저임금 2만 원을 이분들에게 다 맞춰주면 이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지고요. 정부가 뭐 완전 커져야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이제 봉사활동의 개념을 넣으려고 했던 이유 혹은 대체복무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 임금을 조금 조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저임금 2만 원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저임금 2만 원을 안 받아도 되는 집단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공무원분들을 비하하고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선택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숫자가 저는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이제 기업에서 노력을 해서 이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 이 공무원 집단에 와서 이제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저는 더 의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제가 예시로 잡게 된 거고요.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인 거고요. 어쨌든 그 공무원 분들을 저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구급 공무원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들을 모두 없애고 이분들이 이제 대체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 복무제 혹은 뭐 국민 인턴제 혹은 뭐 대체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이제 구급 공무원들이 하는 단순 업무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실질적인 공무원의 숫자는 감소할 수 있고요. 공무원의 숫자는 감소하더라도 행정 서비스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되게 못된 이야기고 나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 복무자들로 대체하게 되고요. 이 대체하는 사람들이 약 18개월 정도 일을 하고 뭐 잠깐 일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취업 전에 반드시 강제로 의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게 국가의 폭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적인 문제, 이제 그리고 이제 효용이란 측면에서 감소시키는 요소가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국가가 작은 정부로 가는 방향에서 그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고요. 우리가 행정 비용에서 쏟아붓는 그 비용 자체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분들의 이제 임금 자체가 군인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병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PX를 주로 이용하잖아요. PX를 이용하면 대부분이 세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이제 개인의 자유를 매우 억압받고 있고요. 그 억압받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임금이란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어쨌든 군대 사회보다는 이제 군대가 아닌 바깥 사회에서의 물가가 높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사실에서 이 임금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군대 복무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대체 복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대를 하면 이제 18개월을 다 한 번에 군생활을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쪼개서 분할 복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원한다면 18개월을 한 번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한다면 누구는 이제 뭐 대학생이라면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방학 기간에는 입대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체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뭐 무조건 뭐 동사무소에서 일한다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일을 한다면 방학 기간 내 이제 자기 학교 인근의 동사무소에서, 혹은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지역에서의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은 원한다면 누군가는 18개월을 한 번에 근무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제 사회에서의 협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제가 막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뭐 최저임금 2만 원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래 생각했던 이야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남녀 갈등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 남녀 갈등 문제에서 병역 문제가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이 정도의 아이디어 혹은 이 정도의 제안을 하면 서로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수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했고,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수준이 이 정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